맨 먼저 이제 아기 침대. 아기 침대는 우리 왼쪽에 보시면 침대가 있죠. 네. 저 침대는 우리 여기 오는 산모님들 중에서 한 분한테 1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이에요. 네. 1등. 저 침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수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자면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앞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분리수면하는데 침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잠깐 눕혀놓고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씻으러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이가 침대에서 이불로 이렇게 좀 펜스를 쳐놔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낙상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전용 침대를 하시면 그런 데부터 보호가 되고요. 또 바퀴가 달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침대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끌고 거실로 이동을 해서 아이를 보면서 뭐 케어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침대를 쓰십니다. 그래서 침대는 분리수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에는 이렇게 요가 있고요. 이 요로 바닥에 깔아서 아이가 잘 수 있게끔 하고 그 위에 덮는 이제 이불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는 아이 전용 이불을 이렇게 한번 사면 아이가 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내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다 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가 제 이불 같죠? 거의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신생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이불 한번 사놓으면 엄마 아빠 이불이 아닌 아이 전용으로 하고 아이만 따로 이렇게 눕히게 되면 분리수면도 가능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요 사고 이불 사고 이렇게 해서 아이 전용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개가 있죠. 베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짱구 모양 두상을 또 예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땀도 안 차고 좁쌀 베개랑 그다음에 짱구 베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베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 사서 기능성으로 해서 아이가 쉽게 젖어요. 자면 흠뻑 젖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속삭이 같은 것도 깔고 손수건도 깔고 하지만 베개 커버만 빨더라도 바로 못 쓰니까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사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고 좁쌀 베개도 아이 또 머리 두뇌를 또 향상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빨기가 쉬워야 되고 방수가 되는 원단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겨울철 같은 데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여름에나 실내에서는 속사계를 이용하지만 밖으로 외출을 했을 때는 겉사계라는 것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계는 아까 보여드린 속사계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속사계랑 다만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아이 옷을 입히더라도 추우니까 이렇게 겉사계 형식으로 아이 눕히고요. 여기 단추가 있어요. 여기 끈이 있고요. 그래서 이 끈으로 단추를 감아주면 풀리지가 않겠죠. 겉사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쿠션이 있다 보니까 크잖아요. 그럼 쉽게 풀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추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서 겉사계를 외출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외출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좀 든든하게 걱정 없이 따뜻하게 외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겉사계인데 이 겉사계는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바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샀는데 요즘에는 겉사계는 뭐 무조건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방수요인데 방수요는 정말 무조건 필요해요. 방수요는 말 그대로 방수가 되는 패드죠. 이렇게. 요건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 훨씬 큰 사이즈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나 이불에다 깔아 놓으면은 우리 아이가 뭐 대소변을 하고 좀 많은 양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기저귀를 갈았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소변을 놓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불이 다 젖기 때문에 이불 빨래를 계속 여러 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마르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패드, 양면 패드가 있어요. 방수 패드. 이런 거 까놓으면 밑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엄청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 때도 패드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
이불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 여러모로 그래서 방수요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운서. 우리 바운서는 요거예요. 여기 베이비변이라고 하는 뭐 일반 수동형 바운서인데 아이가 여기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노는 거죠. 놀면서 잠이 들면 이제 꺼내서 눕히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아빠 발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아빠 발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맘스 같은 그 자동형이 있어요. 그런 거는 누르면 버튼에 따라서 뭐 좌우 상하 움직이거나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그래요. 이제 그런데 바운스의 단점은 오래 못 써요. 아이가 뭐 돌 들 때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기간 한 2, 3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대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보시면 대여하는 것도 뭐 깨끗하게 잘 하는 것도 있고 나는 대여는 정말 싫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운서는 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 그만 수동과 자동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목욕할 때는 우리가 탕 온도계라는 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온습도계예요. 온습도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뭐 엄마 아빠 안방이나 아이 방이나 뭐 그런 곳은 온습도를 좀 맞춰줘야지 당연히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습도계를 방마다 놓으시고요. 맞춰서 환기도 시켜주고 습도도 유지하시고 온도도 유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가 잔병 없이 하는데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온계죠. 체온계. 체온계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보통 아프고 병원을 가기 직전이라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체온이 열이 얼마나 나는지 체온을 재야 돼요. 그래서 브라운 체온계 보이시죠? 브라운 체온계 오늘 또 세 분한테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런 체온계를 집에다 비치하면 되고요. 체온계가 뭐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 박혀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유분 하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열이 자꾸 안 떨어지는데 이제 점점 걱정이 되니까 이 체온계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스페어로 있으면 좋고요. 굳이 2개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스페어로 있으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재우는 거 관련돼서 이불하고 체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